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실질적이고 열린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넘게 이루어진 대북 정책의 재검토 작업이 완료됐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괄 타결을 추구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그러면서 정밀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열린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만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그간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매 단계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재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와 양국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선종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장례 미사가 거행됐는데요. 명동성당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동혁 기자, 5일간의 장례 일정 오늘이 마지막인데 장례 미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장례 미사는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사를 마친 정 추기경의 시신은 곧 본당을 나와 운구차로 향할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 6시 무렵부터 이곳 명동성당에 있었는데 오전 이른 시각부터 성당을 찾은 추모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내부 참석 인원이 제한돼 상당수 신자들이 성당 경내에서 방송으로 미사를 함께했습니다. 장례 미사는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면 고 정진석 추기경은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애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한 교황 대사가 대독한 서한에서 교황은 선종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면서 장례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조문에는 모두 4만 6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운구행렬이 용인 성직자 묘역에 도착하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옆자리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정 추기경의 묘비명은 생전의 신조였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추기경이 선종 직전 기부한 5천만 원은 유지에 따라 추기경의 이름을 딴 장학회 설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7명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7명입니다. 보시면은 해외 유입이 34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59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10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3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30명 정도 줄어서 600명대 초반대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700명을 훌쩍 넘었다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흘 연속 600명대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언제 다시 커질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발생 지역별로 보면요. 계속해서 수도권과 경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만 세 자릿수인데 각각 1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52명이고요. 그리고 경남이 41명 등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하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97명입니다. 이 수치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데 20일 만에 6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정부는 밝힌 건데요.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요. 가족이나 지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습니다. 44%까지 높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30%에 육박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최근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예방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330만 명 정도고요.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6%를 넘어섰습니다. 5월의 첫 주말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 모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정부는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방역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신 기자,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네요. 네, 여전히 가족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접촉,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감염 경로는 대부분 확진자 접촉이고요.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렇게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등이 연이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과 이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감염 확산의 위험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해서 집중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이고요. 네. 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연장됩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332만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네. 또 22만여 명이 그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4월 29일 백신 1차 접종자가 이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네네.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350만 명 중에 1차 접종 인원은 121만여 명인데 이분들이 3주 안에 이제 2차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남은 화이자 백신 물량이 69만 회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모자라군요, 많이. 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175만 회분이 도입이 예정돼 있지만 4주에 걸쳐서 나눠져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신규 1차 접종 속도를 좀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목표는요.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 필수 요원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11월까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5월부터는 그 새로운 접종군이 추가된다면서요? 네, 5월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신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또 30세 이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교사나 아니면 돌봄 인력, 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들에 대한 신규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네. 또 이 분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고요. 또 당초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접종 대상자였던 60에서 64세도 5월부터 접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혈전 부작용으로 3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요. 해당 물량을 고령층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 기간이 늘어나면서 속도도 더 빨라질 예정이라서 5월 말까지는 접종 센터를 267곳, 또 위탁 기관을 14,000여 곳까지 늘려서 하루 최대 150만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5월 5일부터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이게 면제가 된다면서요? 네, 첫 백신 인센티브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예.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백신 접종 완료자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거나 또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하시는 경우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가졌었는데, 그렇죠. 예,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시다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또 출국했다가 귀국하시는 경우에도요. 네. 역시 PCR 검사가 음성이고 또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자가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양시설과 병원 등에서 선제검사 주기라든가 또 면회 기준이 좀 완화된다면서요? 네. 선제검사 주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종사자랑 입소자의 한 5% 이상이 이제 1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PCR 검사 주기가 이제 조정이 됩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요.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현행 2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요. 네.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요.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한 번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요. 네. 또 또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조정이 됩니다. 네. 또 면회 기준의 경우에는요.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시고 2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대면 면회, 네.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면회 공간에서 이제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네. 만나셔야 되는 것은 유지가 되고요. 면회객이 지금까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시민의 기자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의 한 변전소에서 변압기가 폭발해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무인 변전소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전기가 끊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변전소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길 위로는 수십 미터 높이의 새까만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변전소와 연결된 인도위 개폐기들도 줄줄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전쟁당한 줄 알았어요. 한 두 번 정도 폭발음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선 이제 이걸 달려봤죠.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소방당국은 화재 1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력 4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60여 대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완진에 성공했습니다. 워낙 동시다발적이었고 대응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전소 내 변압기 1기와 개폐기 등 지중설비 19곳이 불에 탔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전 동구와 중구 등 변전소 인근 지역 6만 4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주택과 상가 등은 아직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냉동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버리니까 다 폐기해야 되고요. 야채는 유제품은 냉장이 부과되는데 상온이니까 그것도 폐기돼야 되고. 한국전력은 주변 변전소의 전기를 임시로 공급하고 추후 본격적인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화 전환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본 복구는 이제 별도 여기 수립을 해서 소방당국은 한전과 함께 불이 난 원인과 피해 규모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에 대한 부검이 오늘 진행됩니다. 손 씨의 유족들은 손 씨의 머리 부위에 큰 상처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2살 손정민 씨의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손 씨는 실종 엿새 만인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장소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오던 시신을 민간 구조견이 발견했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수중에 이제 혹시 있을까 봐서 수중수색을 하는 도중에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위에서 수상한 물체가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상한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를 풀어서 손 씨 유족은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얼굴은 상처가 하나도 없고 네. 약간 물에 부른 거 빼놓고는 이제 뻘이 묻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뒷머리에는 상처가 크게 2개 있고 피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손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영상에는 손 씨와 친구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지난달 24일 토요일 밤 11시 손 씨와 친구는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샀고 2시간여가 지난 이튿날 오전 1시 반쯤 함께 걷다가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쯤 친구는 공원에 왔을 때와는 달리 홀로 집으로 향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에서 인부가 매몰돼 소방당국이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 소방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 공사 현장에서 건물 지하로 추락한 59살 강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주상복합 아파트의 3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3층 바닥 일부가 무너지면서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 씨는 건물 4층에 있던 굴착기에 주유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강 씨와 함께 일하고 있던 작업자 7명은 대피했습니다. 미국 남부 3개 대도시의 야구공 크기 우박이 하룻밤 사이에 쏟아지면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1등급 허리케인에 맞먹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8일 밤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를 덮쳐 큰 재산 피해가 났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야구공이나 소프트볼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도시 3곳을 강타한 우박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박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 집안에 떨어지고 자동차 대리점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이 박살난 동영상과 사진 등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영남을 비롯한 일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의 뒤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강원 영동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오후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강원과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과 남부지방에서는 거센 바람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원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6도로 낮 동안에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